민주당 공천위원이 임종석을 떨어뜨리는 오늘 이동형 TV 나가가지고요. 내가 임종석이면 나한테 전화했겠다. 임종석도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까요? 완전 수치심 느끼. 말 그대로 면상에다 오줌 갈기는 거거든요. 이 공천파동 여파로 인해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깎이고 있는 거. 이거를 이재명과 저 친명들은 모를까요? 이걸로 총선 승리하려고 저렇게 선을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수사 들어가서 기소가 되면은 반대 찍어줄 수 있는 대략 한 70명에서 100명? 확실한 친명으로 챙기면은 자기는 깜빡 안 간다. MBC에서마저도 MBC. 공천파동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거든요. 네. 선거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얘기까지 다 알고 있고 국민의힘이 180석 가까이를 얻을 수 있다. 이 안기령 vs 고민정. 네. 저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고민정은 친문의 이 아이콘 같은. 고민정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친문이긴 한데 이재명 당대표의 최고위원으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딸들도 너 도대체 누구냐? 어? 너 수박 아니냐? 그러니까 저 수박 아닙니다. 저 그 이재명 대표 집어넣는 거 깜빵 가냐 안 가냐 이거 하는 거 저 반대 던졌다. 네. 이런 것도 인증하면서까지 개딸들한테 인증을 받았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되게 힘들게 있었는데 이제 아예 고민정이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다 사퇴를 했죠. 네, 새로운 여성 아이콘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안기령이라는 사람인데 사실 이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원래 좀 알고 계셨어요, 이분?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또 논란이 되는 게 네.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네. 이재명이. 네. 라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한창 공천파동 이런 것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할 때 네. 이제 친명들에게만 공천을 주겠다라는 이 암암리 얘기가 돌면서 공천 시스템 우리 잡아서 시스템대로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이나 뭐 네. 다른 이제 비명계의 민주당들은 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니들의 시스템이 결국에 비명들은 다 제끼고 친명들만 하겠다는 거 아니냐. 공천학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기령이 뭐라 했었냐.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나오시면 안 되죠. 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이. 경선 안 하면 되지 않냐. 그게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안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는 난 어차피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잘생겼다고 해놨고 네. 자기는 완전히 친명인 거를 인증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거죠. 근데 이게 정말 코미디가 뭐냐면 나오지 말랬나? 경선 치르면 되지 않나? 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전략공천을 받았어요. 전략공천 받았죠. 경선 안 하고 그렇죠. 전략공천 네. 받았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누군지 몰라갖고 저도 좀 찾아봤어요. 네. 근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일반 국민들은 정말 알 수가 없는데 네. 이 개딸분들 세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일 수밖에 없더라고. 왜 그러냐? 김어준, 이동형 네. 이런 소위 말해서 이재명을 갖다가 빨아주는 그 방송인들, 네. 그놈의 민주 진보 좌파 유튜버들 좌파 유튜버 중에서 네. 김어준은 최강이죠. 최강이죠. 네, 최강이죠. 예, 사실상 그 거의 무속인이잖아요. 네, 무속인. 무속인이잖아요. 네. 이렇게 막 흔드는 파묘에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맞아요. 그 방송에 주기적으로 출연한 아나운서라는 거예요. 게스트로. 그러니까 이제 개딸들한테 눈도장 딱 찍었지. 게다가 코딱지 이재명 코딱지 사건에 연이어갖고 네. 이재명을 차은우보다도 잘생겼다라고 뽑아준 네, 그런 사람이잖아요. 진짜 민주당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고 아부를 해야만 네.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거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 그 고민정하고 네. 안기령하고 이 투탑을 갖다 비교를 해보면 한쪽은 문재인 숨결 여자 숨결. 정치인, 예. 한쪽은 이재명 코딱지 차은우 코딱지 정치인. 예.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겠죠. 이게 그리고 네. 임종석이가 저 공천에서 떨어지니까 네. 바로 이제 나 그럼 나가겠다 네. 라고 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임종석이 약간 친문의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친문 입장에서는 임종석마저 떨어뜨리면은 진짜 이건 큰일 나는 거다 하면서 계속 이재명을 압박을 해주고 있었는데 네. 임종석마저 떨어뜨려?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네. 임종석은 기본적으로 떨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해찬 씨의 맞아요. 명령이 있었대요. 네네. 명령인지 아니면 그 조언인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것마저도 씹어버리고 이번에 강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의 조언은 뭐였냐? 네. 명문이 화합하는 걸 어느 정도 보여줘야 우리가 선거에서 불리하지 않겠다. 네네. 그것마저도 거절을 하고서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4분 5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 네. 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있는데 네.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공천 파동이 정말로 일반인들 수준의 상식 수준에서 고려를 할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측에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냐면 네. 분명히 우리는 공천 시스템 룰에 따르고 있는 거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진실은 틀린 말인데 이 사람들도 명분을 나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뭐냐면은 민주당 공천 룰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상평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가령 예를 들면 당선 가능성이 뭐 40% 점수를 준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청년 여성 정치인한테 몇 퍼센트 더 점수를 준다라든지 네. 이런 룰이 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그런 걸 다 찾아서 한번 조사를 해본다 하더라도 악기령 같은 사람들은 왜 뽑혔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저 악기령이 지금 뽑힌 데가 지금 도봉구거든요. 네. 근데 서울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예전에 민주화 운동했던 걸로 유명한 분 중에 네. 김근태 씨라고 있어요. 아, 예. 이 김근태 씨가 그 기반을 닦아놓은 그 지역이 서울 도봉구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람 지금 다 밀어내고서 공천을 꽂은 게 저 사람이에요. 안기령이에요. 안기령. 네. 그래갖고 지금 민주당에선 분위기가 굉장히 쑥대밭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김근태 같은 사람들은 좋든 싫든 간에 어쨌든 민주화 운동을 한 경력이 있고 네. 그 사람이 삼선 정치인이거든요. 서울 그 도봉구에서. 네. 삼선까지 역임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아내였었던 사람들도 아내였던 사람들까지 삼선까지 했는데 네. 저 안기령이라는 사람은 경력이 있어 뭐가 있어 말 그대로 김어준 그다음에 이동형 방송에 얼굴 자주 비쳤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네. 그리고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잘생겼다라고 주장했었던 거 하나만으로 지금 저렇게 공천을 받겠다라고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말 그대로 아연실색한 거예요. 야권의 공천위원이 네.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위원이죠. 네네네. 민주당 공천위원이 임종석을 떨어뜨리는 오늘 네. 그러니까 어제죠. 네. 그러니까 오늘 전날에 네. 이동형 TV 나가가지고요. 임종석은 안 된다. 아. 미리 맞장구를 쳤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임종석이면 나한테 전화했겠다. 잘 봐달라고. 네. 이분이 공천관리위원인데 박영훈입니다. 박영훈. 네네.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 네네네. 박영훈은 이동형 TV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 있던 패널들이 박 위원을 향해서 아니 다른 건 모르겠고 임종석은 안 된다. 임종석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끄냐? 이걸 그 옆에 여자분이 한 거예요. 하니까 박영훈 위원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네. 요게 헬마우스. 아. 헬마우스가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왜 이렇게 임종석이 왜 이렇게 오래 끄냐? 요 여자 출연자가 하고요. 요거 헬마우스가 박영훈 위원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박 위원이 임종석 실장께서 당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전국 선거 판세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거다. 네. 이어서 계속적인 갈등을 우리가 끊어줘야 하는 건 확실하고 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일쯤 그런 결론을 내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일 민주당이 새로 출발하는 날이 될 수 있겠네요. 하니까 네, 새 출발하시죠 라고 맞받았다. 아주 그냥 주거니 받거니 흥부가 네. 기가 막혀 지들끼리 그렇죠. 주고받고 한 거네요.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맞아요. 사실상 임 전 실장을 컷오프 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 했냐. 발언 네. 도중에 내가 임종석 실장이면 저한테 전화했겠다. 네네네. 임종석 실장님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패널들이 왜 전화해요? 잘 봐달라고 한 3번쯤 전화하면 그때 받을게요. 임종석도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까요? 완전 수치심 느끼는 거죠 이거. 저건 진짜 말 그대로 물로 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완전 조롱하는 거죠 이거는. 네. 말 그대로 면상에다 오줌 갈기는 거거든요.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이렇게 공천 파동이 일어나는 거 네. 그리고 이 공천 파동 여파로 인해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깎이고 있는 거 이거를 이재명과 저 친명들은 모를까요? 알면서 하는 거겠죠. 이걸로 네. 총선 승리하려고 저렇게 무리한 네. 사천을 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 정도 친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수사 들어가서 기소가 되면은 네네네. 국회의원은 기소하면은 바로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때 반대 찍어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회의원 총 300명이다 치면은 네. 그러니까 출석한 의원 중에 3분의 2인가? 과반인가 3분의 2인가가 그 찬성하면은 깜빵 갈지 안 갈지 판사님이 심사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반대해가지고 판사님 앞으로 끌려가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70명에서 100명? 70명에서 100명 정도만 확실한 친명으로 챙기면은 자기는 깜빵 안 간다. 저는 그 분수령이 어디였냐고 뭐냐면 민주당의 그 돈봉투 사건 퍼져서 네. 지금 송영기 씨가 구속이 되어 있었잖아요. 맞아요. 구속이 돼 있잖아요. 네.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신당 만든다고 하고 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때 딱 보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이재명 구속을 갖다가 할 건지 말 건지 이거를 투표를 붙였었잖아요. 네. 그때를 기점으로 아 내가 당권을 정말로 제대로 틀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송영길 이상의 치욕을 정치적 치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절박함이 지금 저는 조금 느껴져요. 맨날 채널A나 아니면 종편방송뿐만이 아니라 메인 방송에서도 지금 오죽하면 그 민주당 색채가 너무 강했었던 MBC에서마저도 MBC. 공천파동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거기서는 최인호 의원이 그렇게 외국 보도를 받았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파동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선거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얘기까지 다 알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민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그 최병천 소장님도 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간 정말로 진짜 민주당이 180석 얻었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180석 가까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늘상 얘기하지만 채널A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민주당 최측근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상 객관적으로 분석 잘하잖아요. 네, 네. 어느 당 내부 관계자 이렇게 네. 모자이크 딱 쓰고 나와갖고 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들도. 알죠. 아는데 저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건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방금 말했다시피 네. 총선 이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래서 당대표직도 사퇴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진다 하더라도. 맞아요. 네.